장춘역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4일을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소가 너무 열악해서 더 이상 볼 것도 많지 않고 어차피 일정 중에 있는 장춘으로 하루 더 먼저 일찍 올라가자. 그래서 짐 싸고 나왔습니다. 지금 장춘에 왔는데 오늘은 좀 쌀쌀합니다. 햇빛이 좀 덜 나고요. 바람이 좀 부네요. 장춘은 연길보다 꽃이 더 많이 폈습니다. 숙소를 연길역 장춘역 앞에 예약을 했어요. 장춘 아침 식사를 하려고 숙소 인근을 좀 나와봤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가 대부분 두유에 요티아오 이런 것만 있잖아요. 오늘은 색다르게 가정식,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먹는 가정식을 대해서 좀 먹어보러 왔습니다. 좀 카메라 좀 돌려볼게요. 향리향 뷔페죠. 자조 카이차차 아침 식사 뷔페인데 완전 가정식입니다. 근데 그 옆에 향진향 진짜 참진짜 쓰고 여기는 향기 속에 향기 있다, 진짜 향기 속에 향기 있다. 우선 향리향 쪽 들어가서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식사 13원입니다. 뷔페식이고요. 가정식입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 갖다가 먹으면 되고요. 이 고추장은 제가 가져온 고추장입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먹을만 하고요. 저렴하면서 현지 아침 식사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따가 메인 반찬을 한번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 길림성 장춘시의 위만 황궁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를 다 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표를 살 때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모바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게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여 직접 매표를 했습니다. 황제 푸이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장춘에서 볼거리는 위만 항궁 그리고 각 그 공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위만 항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표를 하신 다음에 이 검표로 들어가시면 황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춘에도 황궁이 있습니다. 만주국의 황궁이 존재합니다. 자, 성인표는 70원, 노인은 35원. 외국인 노인도 해당이 됩니다. 검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싱치리오. 잠시 들어가기 전에 이 황궁의 평면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입구를 잘못 알아서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만주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만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대외 명분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죠. 장춘 지역의 만주국의 도읍을 설정을 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를 해야 되는데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을 갖다 놓을까 별의별 고민을 하다가 이쪽 만주는 만주족, 청나라의 기원이 만주족이잖아요. 그 청나라가 멸망을 했죠. 한 1644년에 건립이 돼서 1910년, 10년대, 20년대에 아마 망했을 겁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에 보면은 장음성 안엠만 청나라였지 그 외에는 위안스카이가 다 지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후이는 황제 후이는 청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주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이 황궁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둘러보면은 그 후이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1944년, 45년 일제의 패망과 마찬가지로 이 만주국도 없어져 버립니다. 황제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의 존재는 한 20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궁궐답게 지붕은 자금성처럼 노란색입니다. 황제의 색깔. 들어가서 한번 볼 거고요. 군데군데 특이한 게 있으면 그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동덕전이고요. 1935년에 건설하기 시작해서 38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임시 황궁이죠. 그 후이의 거처입니다. 생활도 하고 쉴 수도 있고 정치도 할 수 있는 임시 거처죠.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건물로 지어져 있어요. 동덕전. 뜻 그대로 덕이 가득 차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위만조선 황궁이라는 표현을 다 명칭을 쓰고 있는데, 위만 황궁, 이 위만이라는 게 가짜 위자에다가 만주할 때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만주국이란 얘기죠. 일본의 괴뢰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주국은 가짜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할 때 위만이랍니다. 위만 황궁, 가짜 만주국 황궁. 황궁처럼 부지에 작은 성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가로 세로 왼쪽 오른쪽 그래도 명분 있게 건물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 해가 뜨니까 좀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네요. 아침에는 한 5도 10도 하다가 지금은 한 19도 18도 합니다. 이쪽 건물로 한번 와봤는데 1930년대 일본의 건축 기술로 지어진 건물이라 현대식입니다. 중국풍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풍이 약간 좀 배어 있기는 합니다. 다 벽돌로 지어져 있고요. 제가 그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영화를 88년도, 89년도에 본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과거, 현재를 막 오가면서 나오는 영화였어요. 자막을 읽다 보니까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자세히 몰라서 한번 다시 봐야겠다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자금성에서 촬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자금성 내에서 촬영된 영화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황제 후이는 어릴 때 황제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궁궐에서만 살게 되죠. 근데 중국에 많은 변화가 있죠. 서구 세력이 들어오고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황제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원세계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고, 중국은 이제 왕정이 없어지면서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내려오게 되죠. 전범 교도소에도 끌려갔다가 다시 나오고 만주국의 황제도 되고, 이 사람이 1966년 이때 아마 사망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의 역할이 거의 없었죠. 일개 나라가 망할 때에는 마지막 황제는 항상 초라합니다. 자금성이나 경복궁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드론을 띄워 있는데 드론을 띄울 수 있나 봅니다. 사실 이런 넓은 데는 드론을 띄워서 촬영해서 보는 게 더 실감이 나죠. 국내부 아까 저쪽 뒷문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여기 오시려면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넓은 입구로 오셔야 됩니다. 작은 입구는 다 저렇게 문이 잠겨 있는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이 제가 한 7년 전에 왔을 때는 이쪽에 지하철이 없었어요. 근데 지하철이 개통이 돼 있어서 접근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물론 택시 타고 가도 되죠, 편하게. 여름에 제가 한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봄에 왔는데 좀 다닐만 합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보이는 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동덕전, 그 황제의 그 침실과 그리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그 오락도 할 수 있는 사무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3층 건물이고 3년간 공사를 해서 일본이 완공을 시켰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원생들이 또 관람을 하네요. 이쪽은 이스턴 임페리얼 가든 하원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여기가 지금 동덕전, 수화로, 짤러전. 수영장도 있고요. 이쪽은 산책을 할 수 있는 하원들이 되어 있고요. 수영도 할 수 있는 수영장도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동어원입니다. 겹벚꽃이라고 하죠. 많이 폈네요. 시내보다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지역이라든지 몰라도 꽃과 어른나무의 조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전시원인 것 같습니다. 옛날 책, 고서, 그림 전시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림, 옛날 그림이죠. 실내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이 나라 역사를 좀 많이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만 황궁은 만주사변의 일본의 승리로 괴뢰국을 만주국을 설립했다. 황제가 필요했다. 초대 황제는 마지막 황제 푸이였다. 위만 황궁에서 나왔습니다.
항공에서 나왔고요. 장춘은 특별히 관광할 게 없거나 볼 게 없습니다. 백두산을 갈 때 장춘 공항을 거쳐서 기차로 연길이나 백두산역으로 가는 그런 코스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장춘에서 볼 거는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금방 나온 위만 황공 시내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난후공원이라고 있고요. 이 앞에 뭐 승리공원, 인민공원, 뭐 칭하이 공원이 있는데 다 가봤는데 그냥 시내에 있는 큰 공원 이 정도는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디 뭐 보러 가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여행을 갈 때 하얼빈을 가든가 남쪽으로 심양 이렇게 선양을 갑니다. 선양은 청나라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울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 규합을 해서 세력 확장을 해서 베이징까지 들어가서 중국을 통치하게 됐는데 선양에 가면은 9개 부족을 상징하는 지금 여기 황궁처럼 이 정도 규모의 좀 황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연인을 보면은 청나라에서 전쟁 끝나고 포로 데려가잖아요. 그 포로 데려간 데가 선양입니다. 선양에 가면은 큰 인공호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조선시대 때 끌려간 유민들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공원이 있고, 그리고 선양에는 코리아타운도 있고, 코리아타운 가면은 연길시처럼 한국말로 된 간판도 많이 있습니다. 서탑가에 가면은 한국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선양을 갈까 하다가 선양을 패스해서 그냥 단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짐을 찾아서 새로운 호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위만 황궁, 가짜 만주국 황궁입니다. 요거 하나 보러 온 거죠. 70원 입장료가 좀 비싸네 이런 기분도 듭니다. 말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시험 보는 장소인 것 같아요. 2025년도 전국 무역 자격고시 길림, 고시, 장춘, 골프점, 무항, 고시프,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시험 보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 인력관리공단 이런 데서 시험 보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장소에 경찰도 많이 몰려 있고요. 과일가게, 간식가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숙소에 젊은 남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고사장 앞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고, 식당에도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장춘역입니다. 장춘역에 들어가는 입구, 출구는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30분 전에는 들어가야 돼요. 짐 검사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전에 가서 대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짐 검사를 하고 몸 검사를 하고 자기가 해당하는 개찰구 앞에 가서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49분 기차 11B, 10A에서 출발할 예정인데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개찰구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지인들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크기만큼의 신분증이 있는데 그거를
개찰구 들어갈 때 터치를 하면은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내야 됩니다. 하얼빈역 같은 경우에는 최신 시설이라 여권도 그 스캔을 할 수 있는 그 기계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대부분은 중국 신분증만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는 맨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인공 통도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개찰구 안에 양쪽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 색깔의 직원이 서 있습니다. 그 직원 앞에 가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보내 줍니다. 별도의 기차표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도 앱에서 기차표를 예매를 했는데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만 인식시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와서 기차표를 구입하려고 하려면은 거의 표가 없습니다. 아마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트립닷컴이나 아니면은 철도 앱에 들어가서 표를 예매하시면 됩니다.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취소할 때도 취소 수수료가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철도 앱은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철도 앱에 들어가서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쯔부바오나 웨이신으로 결제를 하면은 원하는 시간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표를 구매한 다음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탈 몇 호차 몇 번인지 이게 나옵니다. 그 차는 2등석 같은 경우에는 A, B 그리고 오른쪽에 C, D, E 그러니까 2열, 3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열 쪽에 앉는 게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1등석에 들어가면 가격이 더 높고요. 그거는 2열, 2열씩 되어 있습니다. 앞뒤 가격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한 2-3시간 가면 2등석도 큰 불편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비행기 수준의 비즈니스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직접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